예, 안녕하십니까. 성산아 송은근 목사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차기 선호도에 대해서 지금 통계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르긴 하지만은 이것을 한국의 대통령 대선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전부 잘 상대방과 당당하게 나서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다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다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비근한 윤 대통령도 임명자인 대통령한테 거기에도 불의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싸울 줄 알았던 것 때문에 보수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정치 초년이지만은 뭐 1년 만에 당당하게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에서 이번에도 차기 대통령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이 통계를 여론조사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20% 감소세 좀 감소했던 게 27%에서 이렇게 감소했다. 한동훈은 11%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갤럽 조사인데요. 갤럽 조사가 좀 신뢰도가 좀 있기는 한데, 자, 그 갤럽 조사의 난에 사이트 들어가서 갤럽 있죠? 갤럽 리포트에 들어가서 이 보니까 이렇게 쭉 뭐 이제 통계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적인 통계들이 이런 게 써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20%. 예, 요게 이재명이가 대표 선출되고 날 당시는 27%였는데 20%로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토록 많은 무리가 많고 적폐가 엄청난 이제 부동산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가 1위로 20%입니다. 한동훈이가 당당하게 지금 국회에 와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한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한동훈이 11%를 지금 2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가 5%, 안철수가 4%, 이낙연이가 3%입니다. 예, 3%입니다. 이준석 원희룡 아직까지 이렇게 볼 게 없고요. 자, 홍준표도 집안에 총질만 계속하고 MBC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저격이나 깎아내리기나 하고 말이죠. 또 정강훈 목사 이렇게 또 자기 집안 사람들 온갖 총질했던 내부 분열 주의를 했던 홍준표 5%입니다. 대통령이 2분이나 나온 사람 아닙니까? 후보까지. 이런 사람들을 두고 볼 때, 자, 요 정도 통계를 두고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홍준표뿐만 아니라 김계현은 이름에도 지금 이름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왜요? 싸우지를 않고 당당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총리 대신하고도 총리하고 온갖 것 했지만은 이거 지금 또 내부 총질하고 싸우고 고소하고 하더니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는 보수 안에서는 지금 상당한 지위를 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폭망한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정강훈 목사의 그 추천인으로 국힘 당원의 입회를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들을 982명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중당적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출당 조치 거리를 둔다고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982명이네요. 이렇게 해서 출당을 하고 말았는데,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전강훈 목사를 관계를 끊고 강화문에 강성 우파라고 해가지고 정말 대통령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200명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쓰고 싸워왔던 이 정말 처절하게 장군과 같이 싸워서 정말 개선 장군처럼 환대를 해줘도 뭐할 텐데 이렇게 해서 두들겨 패고 내쫓고 그랬다는 것은 마침 이게 충성했던 내 효사 자식을 이렇게 충성하고 돌아왔더니 내쫓는 그 계부와 계모 같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이 계모도 그렇게 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두들겨 패서 내쫓았습니다. 자, 이런 것이 보면은 김재원도 이 태영호도 정말 그 말한 것이 민주당 측에서 볼 때는 그쪽에서 만약에 그런 자세를 했다면 영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서 싹싹 빌고 무릎을 꿇고 5.18 가가지고 거기 묘지에 가가지고 참 눈물을 흘리듯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빌고 무릎 꿇고 말이죠. 태영호는 뭐 이렇게 또 좀 뭐 나 조사를 해달라 뭐 징계를 해달라 해놔놓고 또 아니다 그러고 자 이런 부분은 사실 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인기가 올라갔고 광화문에서 그래서 그 밀어주 가지고 됐다는 거. 이 김기현도요 태영호도요 4.3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많은 그 광화문 광장 그 우파들이 밀어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재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것을 보고 내 자식을 감싸지를 못하고 두들기 패고 서로 총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됐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얼마나 싸우기가 좋습니까? 이 적과 피 터지게 싸운 장수 집안 식구들을 이번에 또 뭐라 그랬어요? 5.18 전원을 참석하기로 결의를 하면서 국힘당이요. 그렇게 5.18 때 이제 전체가 다 가서 기념 뭐 국가 기념일로 정했으니 있다면은 그렇게 뭐 좋습니다. 그러나 김기원을 중징계를 하고 나서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죠. 지금 뭐 저쪽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이분에 그 간 것에 대해서 대통령 어린아이 하동에다가 이 볼에 뽀뽀를 한 것에 대해서 무슨 성고문 하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보수 땅에서 했다 그러면 벌써 출당 시켜야 됩니다. 그거. 이렇게 싸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강훈 목사는 얼마나 분통터지하고 있는지 이 국힘당 다 갈아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지깽이 꽂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국회의원들 대놓으니까 안 싸운다는 겁니다. 그 참 좋은 기회인데 너무도 이게 이 상황이 꼭 3년 전의 미래통합당과 아주 비슷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니도 좋다 나도 좋다 중도 좋다 그래서 그 무릎 가서 꿇고 그렇게 하고 이 한교안 이렇게 이준석 모두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 패망폭망하지 않았습니까? 한교안 완전히 폭망해서 이 고통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개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하던 때도요. 집안 식구들 집단 린치를 해가지고 결국은 내 부모 내 왕을 이렇게 지금 쫓아냈단 말이죠. 이것을 하고 있는 게 이게 국힘당입니다. 국힘당. 집안 사람 때리는 거는 아주 뭐 취미가 있고 전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통을 가진 사람이 안을 감싸지는 못하고 이번에 저도 이렇게 우리가 5년 동안이나 막아주고 대통령 만들어주고 조국 방어하고 민노총 방어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을 전체 아우르지고 어때서 그러냐고 우리 다 같은 식구다 떠들지 마라 이렇게 당당하면 나가면 될 거를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러다가 결국은 이게 그러면 연정을 해서라도 비례대표를 우리가 차지하겠다. 전체 이렇게 당 화가 나면은요. 쫓겨나간 아들이 화가 나면은 집에 불을 지를 수도 있는데요. 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235개의 모든 지역구에다가 다 이번 총선에 사람 넣어가지고 표 깔아 먹고 너희들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표 얻으면은 비례대표 사람들을 우리가 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후가 안 되면은 300만 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300만 당원들을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오늘 뭐 전 목사 이름 쓰지 말고 들어가 누가 말릴 겁니까? 그걸 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또 자유마을 해가지고 지역마다 운동을 해서 이렇게 그 아주 그 자지우지 잡아 흔드는 수가 있어요. 잡아 흔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연정을 하자. 옛날에 김종필과 연정을 했던 것처럼 연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나중에 해 나가겠다.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리고 강화문 모든 우파, 강성 우파 다 모아 가지고 뭐 새로운 정당을 하든지. 자 그렇게 되면 국힘당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지금 제3당을 김종인이가 만들면 30명만 하면은 이거 큰 성산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계산을 해보면
내쫓아서는 안 되죠. 두들겨 패서는 안 되죠. 끌어안아야 되죠. 예? 자, 여기에 이렇게 이 집권당 태극기 세력, 박근혜 세력, 정강훈 목사 세력, 자유우파 이 유튜브 세력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손절을 하고 내쫓고 이렇게 하는데요. 천대 멸시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이까지 큰 문제는 이 윤핵관들, 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이제 당을 말아먹었던 이 탄핵을 한 주도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입니다. 뒤로 물러 앉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계라는 것이죠. 이렇게 태극기 세력 쳐내고 정강훈 목사 세력 쳐내고 뭐 자유우파 유튜버들 세력들 쳐내고 뭐 이 박근혜 세력들 쳐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폭망입니다. 또 폭망입니다. 3년 전에 총선 이때처럼 폭망된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탄핵 주도 세력은 정말 이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윤핵관들입니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 광의적으로 전체가 다 뭐 이준석까지 전 목사님의 그 말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전체 연대 총회를 해가지고 누가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번에 선거를 어떻게, 참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 집안 총질하고 내 또 이 수고한 것에 대한 우파들을 쫓아내고 손절하고 이따위 하는 것을 하지를 말아야 된다. 이번에 당당하게 싸울 줄 아는 김재훈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럴 바에 무엇하는 거라서 했습니까? 태영호 더 당당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웅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잘하면은. 4.3 사건 이야기를 잘해갖고 됐던 사람이 왜 또 뒤로 물러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 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이거 다 간단한 문제인데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자,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